과연 요 매물대를 뚫어줄 것이냐. 7,500원 가까이 되는 매물대죠. 이렇게 이제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 슈팅을 노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금 확보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그래도 나는 매매를 어느 정도 좀 진행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권하는 매매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난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투자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비교적으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크지만 즉각적인 대응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중소형 종목이나 혹은 이제 대중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주식 중에서 유망한 주식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이나 이제 리스크가 큰 대신에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이나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가 있지만 변동성도 크고 한번 탄력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도 나름의 이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비중이 좀 높게 들어가는 거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투자하는데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리스크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크를 이제 해칭하는 전략만 잘 구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간다든지 소액으로만 접근한다든지 빠르게 이제 수익이 나면 즉각적으로 이제 실현을 해나가면서 대응을 한다든지 주가가 좀 무너질 것 같다 싶으면 발빠르게 이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매매들을 즐겨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많아지시기도 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은 한번 살짝 중수들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 수 있을 만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 급등을 해볼 수도 있을 법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차트적으로 접근했을 때 괜찮은 종목들 눈여겨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트만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이제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 폭발력이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재무적인 이점이나 기업적인 이점이 있어야지 저는 그런 주식들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이제 단기적인 급등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투자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부합하는 종목들, 재무적인 요건이나 사업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 그런데 언론이나 이제 대중들의 많이 이제 각인이 된 주식은 아닌 그런 종목들, 숨겨진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검색식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방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고 있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를 남겨놓는데 거기 들어오시면은 그 검색식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 이거 돈 받고 파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검색식은 100% 무료로 다 텔레그램 방에다 그냥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텔레그램 방도 비밀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와져요.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텔레그램 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고정 메시지에다가 검색기 설치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사용법이나 수식도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검색식을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포착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색식 기반은 역시 차트, 기술적 기반으로 이제 종목들이 포착되는 거기 때문에 차트가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포착이 돼요. 여기에 이제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도 나름 이제 좀 많이 모르실 만한 종목들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건 디어유라는 주식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제 상당히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이거든요. 한 차례 이제 슈팅도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다가 재차 이제 매물대 뚫어주는 급등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저점 밀어 올리면서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드는 게 고점도 높이고 있고 저점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디어유는 이제 그 팬덤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티스트들, 뭐 가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진율이 정말 높습니다. 뭐 초창기에도 30%대 마진율을 기록했는데 뭐 이제 올해나 내년으로 가게 되면 거의 60% 가까운 영업이익률이라 50%가 넘어가는 순이익률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백억대 순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PER이 14배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높은 마진율에 저는 더 높은 PER을 줘도 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터 기업들을 봤을 때 이 팬덤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나 앨범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다면 요즘은 이런 팬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엔터 산업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 그 길을 뚫어준 게 이런 팬덤 플랫폼 디어유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이브 안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팬덤 플랫폼이 있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JYP랑 이제 SM을 주력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대주주가 SM이랑 31% 정도 뭐 그리고 SM 우호 지분이 한 30% 좀 넘게 있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우호 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다.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로도 지분이 한 18%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SM이랑 JYP 주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은 이제 휴메딕스인데요. 일단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 뷰티 분야에 있어서 지금 가장 대장격으로 평가받고 있는 휴젤이랑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가 있죠. 뭐 아무래도 이제 톡신 관련해서는 휴젤이 압도적인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요. 연어생식기 세포라고 이제 얘기하는 PDRN 관련해서도 리쥬란 콘주란 유명하죠. 파마리서치가 거기에 맞춰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저는 이 의료 뷰티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 주식이 가장 대장격으로 올라가 줘야 그 후순위의 종목들도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는 대부분 알고 있는 주식이고 이건 너무 고점이라 좀 작게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얘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 주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한번 슈팅을 보여줄 만한 주식이 없을까 하면서 뒤따라갈 만한 종목을 또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표적으로 저는 휴메딕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대비해서 이제 주가 상승은 그다지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수년 동안 이제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제한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저항대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기세로 이제 가게 되면 42,500원 내지 45,000원 가격대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금 이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당연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도 지금 10%대로 15% 아래로 떨어져 있다 보니 무차익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진율,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20% 후반이랑 20% 초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PER도 10배 아래로 떨어지니까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이익 캐파도 커지고 있고 마진율도 준수해서 물론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훨씬 더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휴메딕스가 이렇게 못 갈 건 아니다. 휴젤이랑 파마리서치가 이 정도로 갈 정도면 급등이 나올 정도면 하다못해 휴메딕스는 이 매물대 돌파 정도는 최소한 해줄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못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 뷰티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휴메딕스도 충분히 이 매물대를 뚫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저항대 고점 매물대를 저항받고 있으니 43,000원 내지 45,000원 가격대에 매물대 돌파를 노려보시면서 지금 요 구간 아래에서 매수를 노려버리는 전략도 저는 상당히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주식을 놓쳤다면 뭐 기왕이면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를 빨리빨리 그냥 잡는 게 더 좋았겠지만 제가 이미 작년부터 언급을 드렸었죠. 그걸 못 잡으신 분들은 휴메딕스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물론 파마리서치나 휴젤 같은 파급력을 노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올라간 걸 따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률을 노리는 건 좀 욕심이에요. 그렇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는 주식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톡신이나 PDRN 관련된 수혜를 받기 때문에 휴메딕스도 차선호주로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플러스인데요. 이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조정이 나오고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한 차례 슈팅을 보여주고 나서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과연 요 매물대를 뚫어줄 것이냐, 7,500원 가까이 되는 매물대죠. 이렇게 이제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 슈팅을 노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매하는 기준에선 돌파 매매를 저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7,500원 요 매물대를 뚫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24년도 이익이 좀 주춤했다가 올해 25년도부터 영업이익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매출도 강력하게 뜁니다. 부채 비율도 뭐 한 60%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돼서 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마진율이 굉장합니다. 지금 40%대 마진율이고 순이익률도 이제 30% 초반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 마진율도 준수해요. PER은 한 12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수준에서 중국 광군제라든지 브라질 신규 고객사 확보 덕분에 추가적인 성장이 계속 기대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중국발 이제 수익을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고,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휴메딕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노려보지만 바이오플러스는 이제 중국발 수혜를 좀 많이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 중국 하이난 공장 GMP 인증도 했기 때문에 화장품 매출이 중국발에서 추가되게 되면 상승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HA 필러 수요 자체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분야에 있어서도 바이오플러스가 같이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휴메딕스뿐만 아니라 바이오플러스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뷰티 쪽의 화장품뿐만 아니라 필러라든지 비만 치료제 이런 사업으로도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저는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익 캐파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싹센다가 이제 그 특허가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600억 투자를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싹센다 위고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기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펩진과 한독이 국내에서 이제 싹센다 바이오시밀러를 준비 중인데, 펩진이 이제 바이오플러스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싹센다랑 위고비 바이오시밀러를 제품에 성공하게 되면은,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간암이나 간질환 박람회에 맞춰서 같이 좀 수급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이벤트에 맞춰서 올해 한 4월 한 5월 정도 전에 주가가 좀 튀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요즘 아무래도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필옵틱스,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찔리긴 합니다. 필옵틱스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후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 하나 정도는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유리기판의 중요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 전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력 효율이랑 직결되는 게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소재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반도체에 있어서 보통 소부장을 많이 얘기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소재 쪽이 가장 수급이 많이 몰리고 그 다음 부품, 마지막에 장비 쪽으로 몰렸거든요. 근데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게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AI 반도체가 부각될 때는 장비 쪽이 상당히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오히려 소재나 부품 쪽이 좀 약했어요. 근데 소재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좀 볼만한 게 저는 필옵틱스라고 생각합니다. 유리기판이 거의 압도적으로 저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급 역시도 준수하게 들어올 걸로 예상되면서 기술 혁신이 지금 현재 수준의 AI 반도체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력 효율을 담당해 줄 수 있을 만한, 높여줄 수 있을 만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는 필옵틱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이 이제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삼성전기를 통해서 세종 공장도 이제 늘려가지고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필옵틱스가 같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미 한 차례 전고점을 뚫어주는 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전고점 부분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지받고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드디어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지금 시총 대비해서는 이익이 너무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구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성을 이제 높게 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GNC 에너지입니다. 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바닥 대비해서 매물대를 이제 뚫어주고 급등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150선이랑 200선, 그 다음에 각종 이평선이 정배열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요 매물대 돌파를 해준 이후에 상승 랠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역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이 과정 안에서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마진율이 같이 상승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형 성장,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지금 GNC 에너지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PER이 5배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뭐 7배, 6배 뭐 이런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이제 PER이 저 PER이냐?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아직도 낮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시총이 아직 2,700억입니다. 3,000억이 안 돼요. 2,760억이니까 이게 지금 시총 대비해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뛰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더 뛸 수 있을 만한 가벼운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가볍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비상발전기 사업은 계속 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비상발전기 사업도 계속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AI 인프라,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비상발전기 사업이 같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게 GNC 에너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AI 인프라가 확충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AI 인프라가 더 커질 것을 이제 감안해 보면 GNC 에너지 지금 좀 시총이 3천억대가 안 되는 구간에서 발견하는 건 우리가 좀 초기에 발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주식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다시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도 대비해서 매출을 고점을 찍고 23년, 24년으로 오면서 매출이 계속 하향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매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22년 대비해서 24년까지 계속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단계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드디어 이제 다시 도약하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까지도 이 성장 가도를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보게 되면, 작년까지 계속 다운되고 있었던 마진율이 올해부터 다시 이제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한 15%대 이제 마진율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물론 이제 고점 찍었을 때 20%대, 뭐 17%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마진율이 회복되고 있다는 시점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PER이 이제 5배 아래로 떨어지고 PBR도 0.5배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도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라 재무적으로도 저평가,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영업무역이 도대체 왜 올라오기 시작하냐? 뭐 이거 패딩 만드는 애들 아니냐, 옷 만드는 애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뭐 맞습니다. 아웃도어, 스포츠 아웃도어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중요한 게 이 기업들이 매출이 상당히 이제 해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환율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위, 외형 확장이나 이제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를 좀 선제적으로 진행했잖아요. 그 안에서 오는 이제 환 효과를 상당히 이제 준수하게 가져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환 효과를 굉장히 두드러지게 가져가고 있는 주식이라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의류 시장도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환율가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영업 무역이 충분히 이제 선침해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은 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실적이 개선되거나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는데 영업무역은 환율가를 받아서 다른 의류 브랜드들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한제강입니다. 사실 이제 철강주 중에서는 저는 뭐 가스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후판 관련된 동국제강이나 뭐 그것도 아니면은 뭐 현대제철이나 뭐 포스코 쪽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제강은 거기에 해당되진 않죠. 시총이 3,780억이니까 4천억도 안 되는 시총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차례 슈팅 이후에 조정을 주고 있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24년도까지 떨어지고 있었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해부터 다시 회복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렇게 만족할 만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PER이 7배, PBR이 0.4배까지 이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메리트를 느끼면서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한제강 물론 뭐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기왕이면 다른 우량주들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한 2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자사주 취득 이슈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총이 3,800억인데 200억 규모 자사주면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향도 좀 탄력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으나 기왕이면 우량주 위주로 이제 철강주는 보시자.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서 다소 좀 난이도가 높은 섹터거든요. 철강은. 그래서 대한제강도 좋지만 한번 고수분들은 기술적인 타점을 보시고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시점을 이제 보면서 잘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대한제강 역시도 준비는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츠로셀인데요.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신고가를 쓰면서 매물대를 뚫어준 자리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해주고 있어요.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잘 가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요즘에 뭐 캐즘 가지고 난린데 비츠로셀은 왜 잘 가는 거지? 하는데 이제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리튬 1차 전지를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방산에도 들어가고 무슨 뭐 우주항공에도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출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뭐 웬만한 다른 악재가 생기지 않으면은 수출 자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만큼 이익 캐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캐즘에 조금 자유로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 뭐 실적도 쪼그라들고 있을 때 오히려 이익이나 순이익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까지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요. 부채 비율도 15%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무차익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매출이나 이제 뭐 이익 구조가 늘어나는 외형 확장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외형 확장, 질적 성장을 다 가져가고 있고 PER도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자,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횡보세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뭐 외형 확장,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커지고 있고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PER도 그다지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 보니 부채 비율도 굉장히 현저히 낮고요. 딱히 이제 안 좋을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스마트 미터기라든지 뭐 방산, 뭐 석유 가스 이런 산업들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다른 이제 배터리들이랑은 또 결을 달리한다. 사실상 캐즘이 좀 없이 계속해서 성장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초였죠. 1월 달에 피에트로랑도 167억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이 이제 체결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 가스 수도미터 제조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제 인프라 쪽에서도 수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그 1차 전지 리튬 배터리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
이게 그냥 단순한 한 분야에서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주항공 쪽에서 수혜를 받는 게 저는 또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우주항공용 배터리팩 개발에 지금 계속해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 한국항공우주원이나 뭐 다른 이제 항공우주 쪽 우주항공 이제 산업 기업들하고 시너지가 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츠로셀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난 좀 실력이 되거나 좀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을 만한 혹은 남들이 잘 보지 않고 있는 주식들, 숨겨진 주식들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좀 성공한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식들로 안정감 있게 매매를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남들이 잘 모르고 있는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을 한번 투자해서 뭐 고액을 투자하는 건 적합하지 않겠지만 한 번씩 이제 대박이 터지는 매매가 또 우리에게 도파민을 가져다주는 매매기도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로 이제 막 도박성 매매를 하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이런 매매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지루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런 대박을 찾아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적 성장이라든지 차트적인 부분을 꼭 잘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을 토대로 부합하는 주식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검색식 텔레그램방에서 모두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투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로봇 관련된 리포트도 새롭게 또 작성해서 올려놨으니까요. 무료로 텔레그램방 오셔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방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어요. 비밀번호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46,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던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소개가 부끄럽지 않게 항상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제가 무료로 자료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